네,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대응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입장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장관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떠나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참 큰데 정부는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2020년에도 집단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2주 기간 동안에 진료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는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 사태 장기화되면 환자 피해가 클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좀 줄여서 의료계와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정부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35년까지의 그 의료 수급 전망 그리고 40개 대학별로 받은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필수 의료 확충은 지연이 되고 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생각에 임상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분야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과학자 육성 등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2,000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화가 된다면 저희가 2,000명을 하게 된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명에서 네. 전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마불사라고도 했는데 네. 과거 의사들 파업했을 때도 정부들이 역대 똑같이 얘기했지만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구제는 없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그 과거에 또 의사 집단 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구제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고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단 행동이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은 복지부에서 고발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대응 방침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 복귀 명령 받고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한 7,00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전공의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젊은 의사분들에게 의료 개혁의 청사진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의 그 의료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참 고민하는 전공의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와 설득이 네.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들 역시 2,000명이라는 걸 아예 철회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잖아요. 정부 역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 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대화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여튼에 그 접촉을 좀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전공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대화와 협의인데 지금 뭐 문을 굳게 닫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밑에서라도 뭐 그 어떤 협상이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희는 하여튼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정부 브리핑에서도 네. 고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인은 고발하고 네. 또 여기에 소환에 뭐 불응하면은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강경 대응이다. 그다음에 의사분들을 자극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와 의협 모두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뭐 피부 미용으로 빠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의사가 부족하면 그때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피부 미용 등에 관한 뭐 관리,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이러한 대책들과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의대 확충 없이 이러한 대책만을 추진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대는 확충이 되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돼야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해야 한 후에 의대 확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효과가 반감되고 국민들은 더 그 필수 의료 확충이 안 된 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의협에서는 뭐 사망사고 혹은 뭐 성형까지 미용 성형까지도 다 면책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분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하여 한해가지고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그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기 바라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법 윤곽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 위한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